오늘은 그 C샵의 기초, 그 중에서도 함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제가 인터넷이나 책으로 처음 입문할 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함수였어요. 그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 함수는 기초라서 그런지 설명이 좀 빈약하거나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함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거 함수는 그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필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개념만이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좀 편하실 거예요.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. 먼저 그 정의를 하자면 그 함수는 그 미리 지정된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게 뭔 소리냐? 이 코드는 한 줄 한 줄 한 줄 돼 있는데 그것들을 따로 묶어놨다고 보시면 되고, 이렇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렵기는 하죠. 무슨 말인지. 그러면 좀 가정을 해볼게요. 게임에서 그 MP5를 소모해서 파이어볼을 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그러면 그 기능을 코드로 작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대략 보여드릴게요. 파이어볼 사용 이런 식으로 하고 MP5 감소 이렇게 하고 파이어볼 발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능만 보자면 파이어볼을 쏘기 위해선 MP를 소모하고 파이어볼을 쏜다 이런 코드를 만들었다고 보죠. 근데 만약에 이 파이어볼을 쓰기 위해서 이 코드가 있는데 그 게임상에서 파이어볼을 100번 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100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야겠죠. 근데 이거를 언제 이렇게 100번씩 작성하고 있을까요?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. 이럴 때 그 함수를 쓰시면 이런 그 비효율적인 이런 방식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. 또 만약에 이렇게 일단은 100번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근데 이 파이어볼을 그 사용할 때 지금 효과음이 없으니까 그 효과음을 한번 넣어볼까?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가 효과음을 재생하는 기능까지 한번 넣어보죠. 그러면 효과음 펑 재생. 그러면 이제 요 파이어볼을 쓰면 효과음이 재생되겠죠. 하지만 그럼 기존에 이 파이어볼 다 작성한 것들도 요 코드들도 다 이렇게 일일이 가서 다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. 추가로. 그래야지만 파이어볼이 작성될 때, 파이어볼이 발사할 때 이렇게 효과음이 나오겠죠. 뭐 이런 식으로. 만약에 이게 100개면 또 일일이 가서 100개를 다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지금은 이렇게 뭐 한 자리에 있지만 이제 게임을 실제로 만들다 보면 뭐 여기저기 그런 기능들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다 일일이 가서 찾아서 다 수정한다는 건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실수하기도 쉽고요. 뭐 이렇게 그 가서 수정을 하다가 모르고 뭐 하나를 빼먹었다 이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아니면 뭐 오타가 났다든지 이러면 바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뻥나게 돼요. 오류가 뜨기 때문에.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. 이렇게 일일이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. 이럴 때 함수를 쓰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요거를 예시로 해서 이번에는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. 여기서 하지 말고 밖에서
파이어볼 앞에는 일단 보이드 하고 샥 붙여넣기.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함수를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 처음에 요거 요 제목 같은 거, 요 기능을 말해주는 거, 요거를 제외한 안쪽에 있는 실질적인 코딩, 요 코딩의 내용을 여기로 옮겼을 뿐이거든요. 잘 보시면 여기 중괄호가 있죠. 이 중괄호 안에다가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. 이 우리는 요 중괄호 요 안에 있는 부분을 그 함수의 body라고 하고요. 얘를 함수라고 해요. 이 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코드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만약에 이제 파이어볼을 쓰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다 써야 됐다면 이제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. 지우고 딱 이렇게만 쓰면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코드가 이제 그 실행이 돼요. 이 기능들이.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 적을 필요가 없다. 만약에 그 여기다 뭐 기능을 하나를 넣고 싶다고 하면 뭐 또 뭘 넣어볼까요? 이펙트 환하게가 그렇고 이펙트 뭐 라이트 재생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. 그러면 이 기존 방식은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수개가 있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 일일이 또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일일이 또 이렇게 다 수정을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함수로 하나를 딱 만들어 버리면, 그리고 뭐 함수가 여러 개 어디 여기저기서 썼다고 쳐보죠. 여기저기서 썼다고.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이렇게 코드 하나를 추가하면 이런데 나머지에는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이 함수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들어가요. 상당히 효율적이에요. 그래서 함수가. 그렇죠. 그래서 대부분 그 프로그래밍 코딩 작업을 할 때에는 웬만한 기능들은 전부 다 함수로 만들어요. 그래야지 작업이 빠르고 편하고 효율적이고 반복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처음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어요. 저는 왜 굳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쓰지? 그냥 따로따로 쓰면 되지 않나 했는데 나중에 수정할 때, 뭐 추가할 때, 지울 때, 그럴 때 일일이 가서 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고 일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던지 간에 기능들을 나눠서 전부 다 함수로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코딩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함수의 개념은 일단은 한 50% 이상 알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. 그것만 아셔도 많은 거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에 많이 하면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함수에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. 그럼 조금만 더 해볼게요. 함수의 입력이라고 있어요. 함수의 입력이란 뭐냐? 예시를 드리자면 지금 여기서는 파이어볼을 쏠 때 이 MP 만화가 5가 감소되잖아요. 그 MP 소모량을 5 더 늘려서 10을 소모하게 하고 대신 강화된 파이어볼을 쏘고 싶다. 그러면 어떡할까요?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요대로 하면 또 요거를 하나를 또 이렇게 만들고 요거를 이렇게 하고 뭐 강화된 슈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죠.
또 추가적으로 또 뭐 MP를 뭐 20 정도 소모해서 또 뭘 만들어야 된다. 뭐랄까요? 플러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해요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함수가 끝이 없겠죠. 뭐 계속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요. 뭐 하나 바뀔 때마다 물론 이렇게 만드셔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관리를 편하게 하려면 이런 방식보다는 그 함수의 입력을 이용하시면 편해요. 보여드릴게요. 지금 요 int mp 기존의 파이어볼 앞에 요 가로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여기 그 파이어볼 안에 요 그 소가로 안에 있는 요것들은 그 함수의 인자라고, 그러니까 입력 인자라고 해서 특정 값을 여기에 받아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값 받아온 거를 여기 코드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.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죠?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기존에는 요 파이어볼 함수를 쓰기 위해선 그냥 파이어볼하고 이렇게만 적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요 파이어볼 함수를 쓰기 위해선 이 mp 값이 따로 필요해요.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꼭 여기 그 mp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. 뭐 숫자를 바로 넣어줘도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통일성 있게 여태 그 저번에 변수를 배웠으니까 그냥 mp로 어찌됐건 이렇게 특정 값을 넣어줘야지만 이제 요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요 파이어볼 함수를.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썼던 mp도 이제 그 변수가 돼서 이 값을 받아와서 mp만큼 감소, 5감소를 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그럼 무슨 소리냐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? 예를 들어 볼게요. 저희가 int형 변수 mp에다가 초기값을 10을 넣어요. 10을 이렇게 넣었어요. 그러면은 만약에 요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 mp 변수가 이 함수의 입력에 들어가서 여기 10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이 함수가 이제 진행이 되면 지금 10이 여기 있는 상태죠. 그럼 만화가 10만큼 감소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돼서 쭉 해서 나머지 코드가 돌아가게 되죠. 가령 여기가 10이 아니고 2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똑같겠죠. 요 파이어볼 함수에 여기 mp가 20이니까 여기에 21이 들어가서 그쵸, 20이 들어가서 만화가 20만큼 감소하고 나머지 코드는 쭉쭉쭉쭉 진행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별로 어렵지 않죠? 여기 앞에 int,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그 인자, 그러니까 함수의 입력값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, 무슨 타입이냐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int 말고도 뭐 만약에 플롯이다 그럼 똑같이 하고 10.0f 0f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타입을 맞춰주시면 돼요. 이 변수를 받아올 수가 있고 그 받아온 내용을 토대로 여기 그 함수의 안에 넣어서 그대로 코드가 쭉쭉쭉쭉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. 처음에 요거 배울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요거 이런 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, 그리고 이 값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지, 왜 이렇게 만드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바꾸면서 함수를 만드는 것보단 이렇게 그 가져오는 값을 바꾸고 재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. 저희는 이렇게 지금 함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연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게임을 만들면 함수 수백 개, 수천 개가 있거든요. 이렇게 입력값을 받아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는 것도 참 좋기 때문에 이런 그 함수의 입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굳이 여기에 지금 플롯이긴 한데
이렇게 선언 안 하고 바로 숫자를 바로 넣으셔도 되기는 해요. 이렇게 아니면 그거에 이 타임만 맞춰 주신다면 상관이 없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또 하나, 지금 우리는 이 MP 인자 하나만 받았잖아요. 근데 한 수의 입력은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어요. 뭐 해볼까요? int 문자로 쓸까? 데미지 플롯 캐스트 이런 식으로 인자를 여러 개 받아올 수 있어요. 그러면 뭘 또 써야겠죠? 비격 대상 체력 데미지 만큼 감소하고 또 마법 캐스팅 시간 캐스트 뭐 이런 식으로, 물론 함수를 만들 때 바로 그냥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딱 이 함수는 딱 요거다 라고 쓰실 수도 있지만, 이렇게 인자를 함수의 입력을 외부에서 받아서 쓴다면 외부에서부터 수정을 하면 요 같은 함수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. 만화를 더 조금 소모하게 할 수도 있고 많이 소모하게 할 수도 있고 데미지를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캐스팅 시간도 바꿀 수 있고 기타 등등. 그래서 함수의 입력은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.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는 함수 입력이 많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. 어렵기도 하고요.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거를 한 번, 두 번 쓰시게 될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특정 값을 받아와서 이 함수가 돌아가는 게 상당히 편하거든요. 작업하기가 편하고, 이 숫자를 일일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고 하는 걸 하드 코딩이라고 하는데, 그렇게 하면 단점이 나중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만화가 5감수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. 이렇게 해놨는데 10으로 바꾸고 싶어요. 그럼 또 일일이 10으로 바꿔야겠죠. 이렇게 쭉 찾아서 일일이 뭐 예를 들어 데미지도 인자가 함수 입력으로 안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럼 나중에 바꿔야 될 땐 또 이 함수를 찾아서 와서 이렇게 바꿔야 되죠.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함수 입력 값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들을 보면 찾기도 편해요. 보통 이런 인자 값들은 이렇게 mp는 뭐 하고 int 데미지는 20 플롯 캐스트는 4.0f 이런 식으로. 보통은 코드를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 따로 거의 상단이나 아니면은 함수 바로 위에다가 빼놓기 때문에 알아보기도 상당히 편하고, 딱 여기에 있는 숫자만 바꾸면 이 내용이 함수 입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니까 수정하기가 상당히 편하죠. 그리고 또 요 수치들은 또 다른 함수에서도 쓸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입력은 처음에는 많이 쓰시진 않겠지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많이 쓰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계속 쓰시다 보면. 근데 처음엔 좀 어려워요. 특정 입력값을 받아서 이 함수의 바디에 있는 이 코드들에 적용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러면
함수는 이게 끝이냐? 그러지는 않아요. 또 어떤 함수들이 필요하냐면 그 결과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처리 결과를 이제 이렇게 함수가 두두두둑 해서 다 처리가 됐어요. 결과가 나왔어요. 근데 그 결과값, 데이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어떤 값들을 다른 쪽에 또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함수의 반환이라고 해서 여기 계산된 마지막 값을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여태까지 한 것들은 일단 필요 없으니까. 함수의 반환이라. 그러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void random number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얘는 int형 랜덤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고, 그리고 이 랜덤은 무작위 한 자리 정수가 이 랜덤 안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계산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는 그 무작위 한 자리 정수니까 뭐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뭐 1, 2, 3, 4, 5, 6, 7, 8, 9 뭐 그렇겠죠.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 함수를 딱 돌렸을 때 그러니까 랜덤 넘버 요 함수를 딱 실행을 하면 이제 여기 랜덤에 특정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값이 뭐 따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. 그러니까 아까 파이어볼 쐈을 때는 파이어볼 쏘는 그게 이제 게임에 나올 텐데 이 값은 그냥 여기 계산만 하고 끝인 거예요. 여기서 쭈루루 계산하고 그 값을 랜덤에 넣어줬다. 근데 우리는 이 값을 다른 데서 쓰고 싶어요.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여기에 return 랜덤 딱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. 이 랜덤을 돌려준다 라는 뜻이에요. 지금 우리 새로운 게 나왔죠. return이라고. 이 return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함수가 한 줄 실행된 다음에 이 return을 만나면 이 함수가 끝나게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여기 밑에 뭐 기타 등등 뭐 함수가 있었다고 쳐도 여기 그 코드가 있다고 쳐도 여기까지 실행이 되질 않아요. 리턴을 만나는 순간 이 함수는 여기서 종료가 되게 돼요. 그 기능이 있고 리턴이 또 한 가지의 기능은 지금처럼 요 리턴 뒤에다가 이렇게 그 되돌려줄 값을 딱 적으면 이 값을 리턴을 해줘요. 이 값을 그 외부에서 쓸 수 있게 빼준다는 말이에요. 이 계산을 다 끝낸 다음에. 뭔 소리냐? 뭐 외부에서 어떻게 쓴다는 거야. 그쵸? 외부에서 어떻게 쓰냐면 랜덤 하고 여기도 선언을 int 랜덤 이런 식으로 리턴을 이렇게 해주면 이 함수가 실행된 값이 이 결과 리턴 값이 반환 값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간단하죠? 보통 함수에는 요 return하고 이렇게 안 하면 그 함수가 실행되고 끝이에요. 이 함수 내에서만 딱 실행이 된 다음에 이 함수가 마무리가 되는데 종료가 되는데 여기 return을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특정 값이라든지 변수를 딱 넣어주면 그 변수를 이렇게 return해서 이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 그걸 오른쪽에 넣어줘요. 요 는자는 저번에 배웠다시피 왼쪽에 넣어줘요. 말을 잘못했죠.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어준다는 개념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예요. 근데 다만 지금 보면 이 함수 내에서 이 랜덤은 int 타입의 변수잖아요.
근데 여기 그 리턴하고 랜덤 하면 여기서는 인트 타입인지는 이 안에서는 알겠는데 얘가 넘어갈 때 컴퓨터는 알지를 못해요. 뭘 넘겨줘야 되는지.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한테 그 타입을 알려줘야 돼요. 우린 요 랜덤 값을 인트형 타입으로 넘겨줄 거야. 그럼 컴퓨터가 아 인트형 타입이구나 알고 이제는 요거를 계산을 쭉 해서 무작위 한 자리 정수가 이 랜덤에 들어가고 그 랜덤에 들어간 값을 뭐 예를 들어 3이라고 할까요? 그럼 이 3의 숫자를 일로 넘겨주는데 아 인트형 타입이구나 라고 알고선 넘겨주는 거예요.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인트 랜덤이라고 한 것도 그 타입이 맞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오류가 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. 간단하죠. 알고 보면은 간단한데 요거를 딱 모르는 채로 저도 요 리턴을 익히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. 그 공부하는 책들,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설명은 돼 있는데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설명이 좀 잘 안 돼 있는 책들도 꽤 많았고요. 그래서 이 함수 부분이 가장 기초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이 함수 부분은 대충 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그 진도를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. 아무튼 사설이 길었는데 그래서 리턴은 함수의 반환 역할을 한다. 함수가 다 계산이 되고 나서 특정 값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. 되돌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끝나면 는 이퀄로 오른쪽에 이 계산이 끝난 값을 왼쪽으로 넣어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일단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한번 유니티로 실습을 해볼게요. 그럼 유니티 허브를 먼저 키시고요. 여기 뉴 프로젝트 가서 3D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기존 프로젝트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. 어떤 걸로 하셔도. 네, 이렇게 켜졌으면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. 그리고 크리에이트 C# 스크립트. 이것도 연습이니까 뭐 기존의 스크립트 파일 있으시면 그냥 그걸로 하셔도 돼요.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죠.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를 보면 이제 딱 이 첫 화면도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이제 스타트라는 함수, 이건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이제는 우리를 딱 반겨주고 있죠. 우리가 함수를 배웠으니까 아 요거는 함수구나 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근데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무슨 이렇게 따로 만드는 이런 함수를 보통 커스텀 함수라고 부르고 이것들은 그 유니티 내부에서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함수랑 이 함수는 기능 자체가 달라요. 유니티 내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함수들을 뭐 조금 더 복잡하게 말하면 뭐 유니티 이벤트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? 이 함수들은 그 유니티 내부의 법칙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실행이 돼요. 이런 커스텀 함수는 우리가 따로 불러오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는데 이런 커스텀 함수들과는 달리 이런 함수들은 그래서 그 작동되는 법칙이 있어요. 요 스타트 함수 같은 경우엔 그 유니티를 플레이를 하면 유니티를 플레이하는 게 뭐냐? 유니티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 플레이 있죠. 요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면 요 스타트에 있는 함수가 딱 한 번 실행이 돼요. 자동으로. 여기다가 뭘 쭈르르 뭘 이렇게 해서 적어놨다고 쳐보죠.
이런 식으로 뭘 주르륵 다 적어놨어요. 그러면 딱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한 번은 다 실행이 돼요. 그렇게 되게 만들어놨어요. 되게 편리하겠죠. 그래서 그럼 이 업데이트는 뭐냐? 얘도 그 유니티에 가서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 얘는 틱마다 실행이 돼요. 한 프레임마다. 한 틱, 한 프레임이 무슨 말이냐?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뭐 1초에 뭐 24번, 뭐 10번, 20번. 그건 이제 또 뭐 그 컴퓨터 사양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얘는 반복적으로 실행된다. 얘는 딱 한 번만 실행된다. 정도로만 일단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. 일단은 사족이 좀 길었지만 우선은 저희가 테스트할 건 한번 스타트에다가만 해보죠. 스타트 함수에다가만 해봅시다.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요. 이런 식으로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시고 코딩을 작성해 보시겠어요?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작성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을 다 하셨으면 이제 유니티에 다시 돌아가셔서 먼저 이렇게 작성을 다 하시면 꼭 세이브를 해 주셔야 돼요. 파일 저장 아니면 컨트롤 S로 이렇게 꼭 저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니티로 넘어가서 여기 그 하이어라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. Create Empty로 아무것도 없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. 요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요 스크립트를 이렇게 드래그 쭉 하시면 눌러보시면 이렇게 있죠. 스크립트가 지금 이 게임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어요. 요 상태로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. 플레이 하면 이렇게 로고가 뜨죠. 저희가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로고를 띄워봤어요. 간단하죠?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.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매일매일 하는 거라서 어느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습득이 돼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다른 분들, 그러니까 뭐 책이라든지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왜 몰라? 누구나 다 아는 건데. 뭐 요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그런지. 근데 처음 입문하는 비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. 물론 제가 계속 그 신세 한탄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진짜 맨 땅에 좀 힘들게 배웠습니다. 그러면 이것으로 함수란 무엇인지, 함수의 개념과 함수의 입력, 그리고 함수의 반환값, 함수의 출력, 이것들을 전부 다 배워봤어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리턴 값이 여기서는 그 인트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여기다가 인트를 한 거잖아요. 이 리턴 값을 반환해주는 타입을 알려주는 거. 그렇죠?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요 리턴 값이 이렇게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 얘는 뭐냐? 얘는 배운 적이 없지 않냐? 그쵸? 얘는 제가 아까 까먹었어요. 얘는 보이드는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. 더 정확하게 말하면 리턴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보이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, 리턴 값이 없어도 원래는 함수가 종료가 되려면 이렇게 리턴이 끝에 붙어야 돼요. 근데 이렇게 보이드로 돼 있는 함수는 그 컴퓨터가 요거는 보이드니까 리턴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계산을 해줘요. 프로그래밍을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
보이드 함수에는 요 리턴을 뺍니다. 특별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 일이 없으면 굳이 적지 않아요. 이제 코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짧고 간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덜 치는 방향으로, 덜 적는 방향으로 코딩을 계속 하게 되실 거예요. 왜냐면 뭘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. 오타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그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배워야 될 함수의 모든 것은 일단 기초적인 것은 다 배우셨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오늘 배우신 내용을 계속 복습을 하시고 나중에 뭔가를 만드실 때, 본인만의 게임을 만드실 때 그때 이제 와닿게 되실 거고, 직접 해보시면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